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어서 평생 없어지지도 않고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나 나의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발권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비즈니스를 이용할 때는 대한항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거고요. 올해를 끝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을 가지고 세계 1등 항공연합인 스타 얼라이언스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발권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했더라고요. 올해 12월 출발 노선부터 스타 얼라이언스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시던 많은 분들께서는 대한항공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항공의 항공연합인 스카이팀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속해 있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측면에서요. 이게 원래 스카이팀 자체 인프라도 좀 부족한 편인데, 문제는 대한항공의 말도 안 되는 스카이팀 정책들, 뭐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스카이팀에 대한 세금 정책이요. 대한항공 마일을 이용해서 스카이팀 항공권을 발권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아주 높은 유류 할증료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모으신 마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금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스카이팀의 원래 항공사가 부과하는 세금보다요, 그것보다 대한항공에선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요. 자신들이 운항하는 항공기도 아니죠. 자기들이 기름을 넣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류 할증료를 최대치로 부과해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오늘 초점은 이거에 대한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잃는다는 게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합병이 돼서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잖아요. 굳이 대한항공으로 갈아타지 말고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 얼라이언스의 대장인 유나이티드 항공인 거죠.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 중에서요, 가장 큰 항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항공기 보유 대수, 또 운송량 등을 고려하면요, 단연 1등이에요. 여기다가 유류 할증료도 받지 않는 항공사라서 마일리지 가성비도 꽤 좋은 편이고요. 문제는 유나이티드 항공 하면 거부감이 확 몰려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비스 측면에서 안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내렸다가 아주 큰 홍역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끌려 나가신 분은 나중에 유나이티드 항공한테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유나이티드 항공을 포함한 미국 항공사들의 서비스는 아시아나 항공 아니면 대한항공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좀 과도하게 받는 친절에 익숙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승무원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 쪽이랑 미국 쪽이 좀 다른 데서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이런 유나이티드 항공의 서비스 부분을 대변해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거냐면, 과연 유나이티드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대체하기 위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합할까? 마일리지 적립 부분, 그리고 마일리지 사용하는 부분, 또 회원 등급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으로 갈아타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적립 부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유나이티드 멤버십을 적립할 때는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닌 제휴 항공사를 이용하시면 비행거리, 또 운임 클래스에 기반해서 적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제휴 항공사 말고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여러분들께서 항공편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간단히 한 줄로 설명해 드리면요, 비싼 티켓을 사시면 많이 적립이 되고 할인된 값싼 티켓을 사시면 적게 적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리 기반 마일리지 적립보다는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 대부분 당연히 경유하는 노선 같은 경우는 직항 노선에 비해서 좀 더 가격적으로 저렴해요. 그런데 만약에 직항 노선이랑 경유 노선이 같은 운임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경우를 보면 경유편이 실제 티켓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겠죠. 그런데 직항 노선에 비해서 더 많은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더 값싼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마일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행 거리를 통한 적립 방법을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운임 총액,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통해서 마일리지 방식을 적용한 항공사가 생긴 거고요. 아메리칸 항공이 1981년에 먼저 이 방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델타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한 거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을 때 얼마만큼의 마일리지가 적립될까요? 여기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멤버 등급에 따라서 차등 적립이 되는데,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불한 운임의 5배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급에 따라서 가장 높은 회원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11배까지 적립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운임 같은 경우는요, 미화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천 미주 샌프란시스코 왕복 노선을 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한항공 직항 노선이랑 유나이티드 항공 직항 노선을 제가 비슷한 요금으로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때 얼마만큼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면 4월 1일에 출발해서 4월 11일에 돌아오는 직항 노선이 164만 7,400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규정을 확인해보면 마일리지는 100% 적립이 돼서 왕복 총 11,272마일이 적립되는 항공권이에요. 근데 같은 날짜 항공권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검색해 보잖아요. 가격은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164만 6,6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금을 제외한 운임을 미화로 확인해 보면요, 1,047불 80센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편을 이용하실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아무 등급이 없는 일반 회원일 경우에는 왕복으로 총 5,239마일밖에 적립이 안 돼요. 1,047불 80센트에 5를 곱한 마일이 5,239마일이니까요. 대한항공 탈 때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적립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더더욱 이용하기가 싫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회원 등급이 높다면 지금처럼 5배가 아닌 최대 11배까지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1K 프리미엄 멤버 같은 경우는 11배를 적립을 받으니까 11,526마일이 적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한항공이랑 비슷한 마일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K 멤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실버 멤버 아니면 골드 멤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실버 멤버 같은 경우는 7,335마일이 적립이 되고 골드 멤버 같은 경우는 8,382마일이 적립됩니다. 실버나 골드 등급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항공보다 확실히 적게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코노미 항공권을 생각하시면요, 마일 적립 차원에서는 아주 안 좋아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석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고 칩시다. 비즈니스석 이용할 때 마일 적립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능하면 일부러 비슷한 요금으로 맞췄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총 607만 2,400원이 나오는데, 이때 적립되는 마일은 비즈니스석이기 때문에 100%가 아닌 125%가 적립이 돼요. 왕복 총 14,090마일이 적립됩니다. 아까 이코노미 탈 때보다 많이 적립이 됐어요. 나름 비즈니스를 타니까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을 보면요, 세금을 제외한 운임이 4,074불 80센트니까 아무런 회원 등급이 없는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여기다 5를 곱하는 거죠. 결국 23,374마일이 적립됩니다. 회원 등급이 실버라면 1을 곱한 28,524마일, 그리고 골드 등급이라면 8을 곱한 32,598마일이 적립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보면 아무런 등급이 없는 일반 회원일지라도 대한항공보다 6,000마일 이상 적립이 되고요. 실버 등급은 대한항공보다 2배가 적립이 되고요. 골드 등급은 2.3배가 적립이 됩니다.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높은 회원 등급을 받기도 가능한 구조라고 쳐서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가장 높은 등급인 1K 프리미엄 등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에 인천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여행을 하시면서 48,823마일이 적립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14,000마일 적립되는 거랑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많이 적립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비즈니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코노미를 이용하실 때도 할인이 없는 비싼 가격에 이용하실 때, 아니면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러니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 중간 정도의 좌석이죠. 이런 경우에도 마일 적립 측면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할 때 대한항공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을 적립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면 불리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여행이 이코노미를 이용하는 여행인지 아니면 좀 더 높은 등급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아니면 비즈니스 이상을 이용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마일 적립 측면에선 아주 큰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는 비싼 항공권을 이용할 때 유나이티드 항공이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고 칩시다. 근데 과연 마일의 가치가 혹시 대한항공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요, 사실 마일 사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면 그렇게 좋은 항공사는 아닙니다. 유류 할증료도 내야 되고 여기다가 제휴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쓸 때는 대한항공에서 만든 이상한 정책들 때문에 마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떨어져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적립한 마일을 사용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효율성은 어떤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을 이용할 때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 미주 노선이요. 편도 35,000마일이 들고 왕복으로는 7만 마일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유류 할증료를 내죠. 문제는 여기서도 유류 할증료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우리나라 1등 항공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한 창피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면요. 총 마일 차감은 7만 마일에 세금은 유류 할증료를 포함해서 31만 5,800원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출발을 미주 대륙 샌프란시스코로 해서 왕복 발권하시잖아요. 그러면 왕복 총 세금이요. 87만 200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나오죠.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5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류 할증료를 법적으로 제한합니다. 일정 액수 이상 못 올리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노선을 미국에서 출발하는 마일리지 노선으로 발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한항공에서 아예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이게 출발 국가가 미국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는데 대한항공에서 그냥 높은 유류 할증료를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트릭이요. 만약에 북미 지역에서 출발하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하시려고 하잖아요. 왕복 발권하지 마세요, 절대. 각각의 노선을 편도로 발권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인천 항공권의 왕복 노선을 각각 편도로 발권하잖아요. 그러면 총 세금은 59만 3천 원으로 아까 왕복 발권했을 때보다 27만 7,200원이 줄어듭니다. 물론 인천 출발 왕복 노선보다는 27만 7,200원이 더 많이 나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북미 지역 출발할 때는 각각 노선을 편도 발권해야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하고 있는 마일리지 공제표에 따른 차감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1월부터 폐지했어요. 대신에 항공기 수요 그리고 운임에 따라서 마일리지 공제액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여기 인천 샌프란시스코 구간의 차감 마일을 볼게요. 어떤 날은 이코노미인데도 불구하고 편도에 8만 1,900마일이 차감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의 반도 안 되는 3만 마일만 차감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인 5만 5천 마일 차감되는 때도 있고 또 6만 마일이 차감되는 날도 있고요. 이게 모두 이코노미 차감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의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인천 미주 구간을 발권하시려면 가장 낮은 3만 마일로 발권하시면 가성비로는 1등인 겁니다. 아니면 4만 마일까지도 꽤 좋은 조건이에요. 대한항공은 3만 5천 마일 차감인데 왜 4만 마일이 좋은 조건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갈 때 세금이요. 미화로 34불 73센트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들어가는 노선은요. 세금이 5불 60센트밖에 안 되고요. 왕복 합하면요. 총 세금은 40불 33센트로 원화로 치면 6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58,800원입니다. 그럼 이걸 마일리지 가치 측면에서 대한항공이랑 비교해 볼까요? 두 경우 모두 왕복으로 7만 마일을 차감했다고 가정할게요. 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왕복 노선이 164만 7,400원이었으니까 마일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세금을 빼고 계산해야겠죠. 그냥 100번 양보해서 샌프란시스코 출발 말고 인천 출발로 계산한 가장 낮은 세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7만 마일의 가치는 164만 7,400원에서 31만 5,800원을 뺀 133만 1,600원이 되는 겁니다. 마일당으로 보면 대한항공의 1마일은
19원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유나이티드 항공을 보면요. 왕복으로 똑같이 7만 마일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164만 6,600원에서 5만 8,800원을 뺀 158만 7,809원이 바로 7만 마일의 가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유나이티드 항공 1마일의 가치는 22.7원이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보다 마일의 가치가 4원 정도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북미 지역을 출발할 때도 세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아요. 대신에 대한항공은 만약에 북미 지역에서 출발하는 표로 마일 가치를 계산하잖아요. 각각 편도로 끊을 때 59만 3천 원이었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마일의 가치는 19원에서 15원으로 더 떨어집니다. 유나이티드는 22.7원인데 그럼 이번에는 아까 비즈니스 항공권의 마일 적립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유나이티드 항공 비즈니스를 이용하시면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왕복 노선 기준으로 적게는 그냥 딱 한 번, 많게는 딱 2번만 비즈니스를 타면 미주 노선 이코노미 편도를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 왕복 2번 타면 2만 8천 마일이 적립되니까 무조건 3번은 타야만 이코노미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생긴 마일의 가성비마저 유나이티드 항공보다는 좋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마일을 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할 때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편도 62,500마일 성수기 차감이고요. 성수기에는 92,500마일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요. 평상시에 비즈니스 차감 마일은 상당히 커요. 대신에 임박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할인된 마일리지로 풀리는데 이때 인천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마일로 풀리는 게 10만 마일리지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정도 마일리지로 풀리는 것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이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62,500마일 드는 것에 비해서 꽤 많이 드는 거죠. 비즈니스 티켓 같은 경우는 세금을 빼도 워낙 티켓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마일당 값어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따로 계산은 안 할게요. 대신에 다른 쪽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2만 마일이 적립이 돼요. 여기다가 5번을 타면 5를 곱하니까 총 10만 마일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두 번만 타면 회원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립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5번은 아니고 3번에서 4번 정도만 타면 한 번 비즈니스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반면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번 비즈니스석을 타도 편도로 한 번 타는 마일이 적립이 안 되고요. 5번은 타야만 편도 한 번이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10만 마일리지를 쓰면서 가는 게 대한항공의 6만 2천 마일보다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유나이티드를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마일을 빨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나쁜 조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주로 비즈니스 항공을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코노미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일 사용 측면에서 대한항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리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최근에는 이런 비즈니스 좌석이 날짜가 임박해도 10만 마일 차감되는 걸로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모닝캄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프리미어 등급이란 명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면 일반 회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프리미어 등급은 실버 등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 위로 골드 등급, 플래티넘 등급, 그리고 1K 등급이란 명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실버 멤버 등급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코노미석만 이용하는 분이시라면요.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비싼 비즈니스 티켓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번 정도 타시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이고요. 그리고 골드 등급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3번 정도 타시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회원 등급도 얼마나 많은 액수를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유나이티드 항공 프리미어 등급 자격을 설명해주는 표를 보면 PQF랑 PQP란 용어가 있는데 PQF는 단순하게 설명해서 비행기를 한 번 타면 PQF 1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승 횟수에 기반된 자격 요건이고요. 10번 타시면 10점이 되는 거고요. 편도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또 PQP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실 때 지불한 요금 기준의 자격 요건이에요. 미화 1달러당 1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PQP는 비행기표에
PQ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액수가 PQP인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자세히 보면 PQF 몇 점에 PQP 몇 점일 때 아니면 PQP만으로 몇 점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PQF는 아주 많이 타야 되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국내선을 아주 많이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상 PQF 점수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PQP만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좀 더 현실적인 조건이에요. 우리한테는 실버 등급 같은 경우는 PQP 6,000점, 미화 6,000부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골드는 12,000점, 12,000부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플래티넘 등급은 18,000점, 그리고 1K 등급은 28,000점, 즉 28,000부를 써야 얻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등급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골드 등급부터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멤버를 주거든요. 결국 실제 의미 있는 등급은 골드 등급인데 이 골드 등급은 세금 제외한 운임으로 12,000부를 써야만 얻을 수 있는 등급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1년에 대충 3번 아니면 4번 정도는 타야 얻을 수 있는 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자격 요건은 어떤가 하면서 자세히 보면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대한항공은 멤버 등급 면에서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나랑 합병하면서 모닝캄 셀렉트라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었죠. 그 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년에 10만 마일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어떻게 보면 스타얼라이언스의 골드 등급이랑 비슷한 스카이팀 항공권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2년에 10만 마일이니까 1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5만 마일을 모아야 되는 자격이죠. 이코노미로 생각해보면 장거리 노선 5번은 타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고 비즈니스로 생각해도 4번은 타야만 받으실 수 있는 등급이에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3번이나 4번 정도 타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죠. 그러니까 회원 자격 역시 비즈니스를 많이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이용자들, 그러니까 비행기 요금 최저가를 확인하면서 이코노미 좌석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시는 일반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실버 등급조차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 관리 차원에서 장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요, 유효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10년이죠. 그런데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시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날 때쯤 빨리 이 마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억지로 마일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가족 합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항공에는 가족 합산이 아니고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둘의 마일을 합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 아무나 최대 5명까지 합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서 마일을 사용하실 때요, 여러분들의 합산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해서도 마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 사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됐더라고요. 12월부터는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높은 멤버 등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한항공에서도 자격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 주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타 얼라이언스에는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그건 정말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멤버 등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시아나 항공의 멤버를 그대로 매칭해주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아나 항공의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등급을 가지고 계셔서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최근에도 항공편을 계속 이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항공사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공사의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으로 바로 매칭을 해주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진 다음에도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의 혜택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꾹 누르셔서 그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거를 보고 매칭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